네, 반갑습니다. 5월 24일 화요일 마감 시장입니다. 시장이 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다시 하락세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이 되기도 할 정도의 급락 마감이 된 모습인데요. 일단은 오늘 하락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외국인들의 매도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쳤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렇다면 대형주가 좀 하락을 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면서 대형주들이 같이 올라갔었던 부분 생각한다면 올라갔던 종목들이 내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상승에 대한 어떤 가능성들을 많이 높여줬었던 종목군들이 매도를 통해서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오늘 하락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그런 하락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괜찮은데 이렇게 훅 떨어져 버리게 되면은 약간의 부담감 좀 생기겠죠. 자, 일단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종합주가지수 상황 보시면은요, 일단 지지선을 이탈했어요. 자, 5일선 지지가 되는 자리가 2620, 30포인트 정도까지는 일단은 괜찮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1.57% 정도 하락하게 되는 것은 조금 과하죠. 그리고 이게 분봉상에서 봤을 경우에는 지금 저점이 전혀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장중 저점이 10시 넘어서 살짝 잡히려고 하는 모습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더 하락해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오후에 매도가 더 확장될 수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부담을 좀 줬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 저점을 잡아내지 못한 상태로 가게 된다면은 다음번 저점이 어디냐라는 것에 대한 부분, 그 경계도 약간 불분명해지게 되거든요. 근데 현재로서는 일단 저점 라인대가 이렇게 2550 이런 포인트로 지금 완충 구간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저점 라인 때는 2600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되죠. 2600포인트가 저점 구간이고 약간씩 더 내려갈 수 있는 그 완충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2570포인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지금 현재 이 음봉 캔들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내려버리게 되면 뭐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났을 때 부담감을 더 줄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음봉이 더 크게 확장이 된다라면 이제 주가의 하락이 더 깊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저점도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하락 추세로 또 다시 전환되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내일 반등이 나간다라면 상관이 없겠죠. 내일 반등이 나가서 다시 2630, 40포인트 때 회복을 해주게 된다라면 또 다시 뭐 분위기는 저점을 잡고 올라가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문제는 이제 내일 올려줄 만한 재료가 있겠느냐인데, 지금 재료가 별로 없어요. 지금 상승을 해도 부족할 판인데, 이 하락에 대한 포지션이 나타났을 때는 지금 그래도 받아줄 만한 어떤 부분이 있겠느냐라는 내용이 좀 되겠죠. 지금 해외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을 좀 해줬기 때문에 주가가 좀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긴 있습니다. 단기적 상승은 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이 부분에 좀 기대해 본다라면 주가가 좀 상승해서 어느 정도까지 회복을 좀 해주게 되면 좀 안정화되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 있겠지만, 미국 증시도 지금 그냥 선물 지수 살펴보면 그다지 별로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나간다라는 어떤 느낌적인 부분을 본다고 하더라도요, 단기적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고요. 그 다음에 저점에 대한 테스트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격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일단 옆으로 좀 누워주거나, 그죠? 많이 올라가지도 못하는 상황,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대를 깨고서 뭐 급등을 해버린다라고 된다라면 주가가 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흐름이 나타나기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할 수가 있겠죠. 다행스러운 것은 좀 환율 같은 부분들이 일단은 이렇게 데드크로스를 통해서 하단으로 내려갈 준비를 좀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환율이 내려가게 되면은 일단 뭐 당장은 매도가 좀 멈추거나, 또는 매도가 나오더라도 약간 소량으로, 소액으로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이 규모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은 좋지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환율까지도 올라가고 있었다라면은 상당히 부담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뭐 그런 형태의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2% 넘게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살펴보게 되시면 대체적으로 올라갔었던 종목들이 많이 내려갔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오늘 수급동의 동향에서는요, 그다지 뭐 많이 팔았다는 느낌은 별로 없었죠. 물론 외국인 매도가 계속 확장이 되고 있고 또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오늘 하루 종일 매도거든요. 금융투자도 같이 매도 고요. 연기금도 같이 매도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매도만 치고 있으니까 막 속에서 열불이 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이놈의 새끼들이 계속 팔아먹기만 하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일단은 이렇게 수급이 변화하고 있는 과정들은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이고 눈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는 일단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일단은 외국인 기관 쪽에서 합쳐가지고 지금 6천억 가까이 매도가 나온 상황인데 이게 그냥 쉽게 볼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6천억 정도라면은 뭐 평소에 어떤 나왔었던 뭐 1조 원대 또는 2조 원 가까이 나오는 그런 매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작은 편이지만 그래도 지금 이 물량 자체가 다시 서서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경계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이제 올라갔던 시점에서 다시 끌려 내려오는 형태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시장의 낙폭이 더 커졌다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 2%대 하락했습니다. 뭐 올라갔다가 다 내려왔죠. 그러니까 지금 한 일주일여 넘게 상승한 부분을 한 방에 반납한 모습이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거의 4%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이건 한 2주 정도 올라간 것을 한 방에 반납을 해버린 모습이죠. 뭐 네이버 같은 경우나 신저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직 신저가가 아니지만 신저가 임박해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뭔가 기술적 반등이라도 좀 보여주려고 했었던 종목군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좀 나타났고 오늘은 금융섹터만 강세를 좀 보였었던 모습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앞쪽에 있었던 거나 뒤쪽에 있었던 거나 다 마찬가지로 그냥 다 같이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같은 날은 올라간 종목이 조금 특이할 정도죠. 네, 오늘 근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 상승이 좀 있었긴 한데 올라간 종목이 좀 특이할 정도로 하락한 종목들이 그 수가 더 압도적으로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은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네,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같은 경우 지금 3%대씩 하락이 좀 된 모습이고요. 첨보도 이렇게 빠져 있는 상태. HLB는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라서 이건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상황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종목군들이 다 내려가는 상황이 부담된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28개 종목까지도 다 없어요. 뭐가 없어요? 네. 주가가 올라간 게 없습니다. 전부 다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이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오늘 상승률, 상승 하락을 만들어낸 종목들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오늘 상승률 상위권 먼저 볼게요. 그러면은 한창이 오늘 상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모습이었고요. SP 시스템 이런 것들이 올라갔고, 바이로메드, 네, 그다음 유일 로보틱스 지금 눈에 띄지 않았었던 종목군들 얘네들이 뭔데? 라고 생각돼서 종목들이 주가가 갑자기 뜬금없이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런 장이 된다라면은 어떤 상황이냐면 시장에 그동안 주도하고 있었던 어떤 주도 흐름들이 조금 다른 데로 한눈 팔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매매에 대한 부분들을 그쪽에서 이제 볼당 다 봤어. 팔아먹고 다른 쪽 가자.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패턴들이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중심을 잡아줄 만한 그런 어떤 수급이라든지 종목군들이 나타나야 줘야지만이 이렇게 약간 춘추전국 같은 이게 그냥 개별적으로 막 다 튀어나가잖아요. 이런 형태에 있는 종목군들의 어떤 포지션들을 정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상승한 종목들도 근데 많지도 않습니다. 오늘 5% 이상 올라간 종목이 42개인데 인버스 빼고 나면은 한 30개 정도 될까 말까 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그다지 썩 좋은 편은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하락률 같은 경우는 이제 제법 또 막판에 더 많이 늘어났죠. 근데 하락한 종목들도 보면 ETF가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 위주의 하락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거,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상승하고 있었던 종목이 상승했었던 종목들이 떨어졌다라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올라온 부분들을 반납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신규적으로 어느 정도 다시 기반을 좀 잡아가는 모습에 있었던 종목들도 조정이 같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고요. 오늘은 이제 낙폭 만들어진 종목은 제법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 이상 하락한 종목들 살펴보면 120여 개 정도가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늘은 다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5% 이상 빠졌다 안 빠졌다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빠진 기업들이 많이 있다 정도 생각하시는 거고요. 오늘 등락 현황 보시면은요, 코스피 쪽에서 136개 올라가고 742개가 내려갔습니다.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180개 올라가고 1230개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거의 3분의 2 절반 이상 넘어갔죠. 네, 3분의 2 이상이 오늘 하락했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계좌에 빠진 종목들, 하락한 종목이 좀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많이 하락했었고 또 전체적으로 다 하락 패턴을 보여주고 있을 때 내 계좌도 조금 내려가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사람들 생각이 그렇죠. 다 같이 내려가서 다 같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 계좌나 내 종목만큼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일단 드신 거, 그것도 당연한 얘기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쉽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매매 동향 한번 보도록 하죠.
기관들은 생각했던 것처럼 네, 삼성전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 시총 상위 종목들, 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들 다 팔아먹은 모습이었고요. 기관이 그동안 사고 있었던 LNF가 매도로 전환이 된 것도 좀 특이한 부분이겠죠. 네. 그 다음에 한국전력 매수가 있었고요. LG화학 뭐 매수, HMM 이런 식으로 매수가 좀 있었다는 걸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매수도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매도에는 역시 네, 삼성전자가 주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외국인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외국인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이 합쳐가지고 거의 3천억 가까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가 집중된 곳이 바로 이 시총 상위 대형주라는 거죠. 네이버, SDI, 삼성전기, LG와 카카오, 위메이드 등등등이고요. 이렇게 팔아먹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매수는 이제 어제부터 계속 LNF 쪽 매수가 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매수를 많이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찔러보기 정도 식인데 지금 거래대금 대비해서 이 들어오는 물량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사서 주가를 좀 만들어 놓고 다시 팔려는 속셈인지 아닌지는 좀 살펴봐야 되겠다 보시면 되겠죠.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뭐 후성도 그렇고요. 종목의 어떤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시점에 있었던 종목군들은 일단 조심하고 들어오는 게 일단 유리하다는 것만 잘 참고하시고, 시장이 반등이 나가더라도 이 종목군들 이제 위에서부터 떨어지고 있는 것들은 일단은 네,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나타났을 때는 부담감들이 계속 생길 수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장에서는 뭐가 내려간다 올라간다를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냥 다 같이 내려가는 시점이라서 많이 올라갔던 것이 내려오든 밑에 처박혀 있던 것이 내려가든 뭐 그것은 어쨌건 내려가는 것은 똑같은 건데, 이 체감하는 단위가 좀 다를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것들은 뭐 5%, 10% 떨어지더라도 밑에서 하락하는 종목군들은 일단 한 마이너스 한 3, 기름면 마이너스 5, 그 정도까지 변동성이 나타나겠죠. 즉, 위쪽에서 내려오는 것들보다 2배 정도는 더 안정감이 있다 보시면 되겠고, 또 위에서 내려오는 것들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만 저점에서 있는 것들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겠죠. 자, 어쨌건 시장은 지금 내려가는 상태이고,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재료는 부족한 상황, 그 다음에 수급도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한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매수를 막 확장하지 마시고, 매매 며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단기적 변동성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시점까지 우리가 생각하시고, 이제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는가 보다 라는 느낌이 들 때 매수를 들어가셔도 되니까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현금을 조금 아껴두셨다가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 또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정말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시장은 저점 지지를 만들고 있다라는 것만 잘 생각하시고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시장이 또 바뀌면 또 분위기도 달라지잖아요. 느낌도 달라지고 기분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우리가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마감 시장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편안한 오후 보내시고요. 네, 다들 힘내시고 내일 아침 시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